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2024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도 6월 30일까지 일부 상반기가 끝났는데요. 과연 이 6개월 동안에 세종시 계획도시 말고 외곽의 토지는 얼마나 거래가 됐을까? 저 요즘에 전화 받으면서 많이 받는 질문. 손님 있어요? 거래돼요? 문의 전화 있어요? 이러한 질문으로 저희가 첫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토지 시장 또한 조용하면서도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제가 오늘 그럼 과연 세종시에 관련된 토지는 정말로 거래가 하나도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오늘은 실거래 신고에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2024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도 6월 30일까지의 토지가 거래된 실거래 데이터고요. 현재 세종시에서 10개의 읍면으로 외곽이거든요. 조치원읍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10개의 면을 시작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몇 건이 거래가 됐고 얼마나 거래가 됐고 어떻게 거래가 되었을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드려 보겠습니다. 토지 거래가 안 되죠가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데이터로 뽑아드린 거는요, 지분거래는 무조건 삭제시켰습니다. 지분거래 같은 경우는 도로에 관련된 지분거래가 좀 많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지분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는요, 아시죠? 기획부동산에서 주최하고 있는 임야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지분 쪽에서 지분을 거래하는 그러한 거래들은 실질적인 중개 거래하고는 상관이 없고, 실질적으로 그 토지를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거래의 형태하고는 예외 규정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도로 지분으로 된 거와 그 다음에 지분 거래된 것들은요, 제가 제외시켰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외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하나씩 조금씩 나누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세종시군구에서 지금 세종시 계획도시 외에 있는 지역을 기본적으로 조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조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총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거래된 건수가 40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치원 같은 경우는 세종의 구도심이었죠. 구도심이었고 원도심 개발이라든가 다양한 발전 계획도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치원에서 총 거래 건수가 40건이 거래가 되고, 주거지역도 거래가 되고, 일반적인 토지와 관련된 다가구 건물이라든가 단독주택도 조금은 거래가 된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치원 다음에는 연기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연기면 같은 경우는 총 19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연기면 같은 경우 또한 조치원과 근거리에 있으면서 세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호재인 국가산업단지 호재를 띠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국가산업단지로 인해서 지금 토지 보상이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토지에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토지에 관련된 업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토지 보상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지금 대화를 주 메인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이 되고 나면 보상 받으신 분들이 세금을 할인할 수 있는 대토로 관련된 기능들도 있고요. 보상으로 관련된 권리라든가 이전 권리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떠한 방안으로 계획이 대표될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에 있는 국가산단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지금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연동면으로 넘어가면은요, 세종시에서 연동면 같은 경우는 거래 건수가 16건입니다. 부강과도 굉장히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고, 부강에서도 그래도 이제 충북으로 움직이는 거리, 충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서도 가깝기도 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작은 거래 건수가 이루어진 16건이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부강면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부강면 같은 경우도 또한 충북의 발전과 근접해 있고, 여기는 물류센터라든가 주변의 입지 상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지를 잡고 들어가는데요. 26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금남면 아시죠? 대전과 세종이 연결되어 있는 금남면 또한 83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금남면이 생각보다 거래가 좀 많았고요. 금남면은 대전에서 세종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들 선호하시기도 하고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계획관리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가 다 밀집이 되어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거래된 것이 눈에 보이고요.
지금 세종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곳은요, 장군면입니다. 장군면 같은 경우는 112건이 거래가 됐고요. 장군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전원주택지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전원주택지라든가 타운하우스라든가 개발행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저가 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단지들은 계속해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연서면으로 넘어가면은 거래 건수가 49건이나 거래가 됐네요. 그래서 연서면 또한 국가산업단지의 기준을 조금 중심에 두고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투자로 인해서 연서면도 49건의 거래가 좀 형성이 됐고요. 전동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동면도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죠. 61건이 거래가 됐고, 전이면도 99건이 거래가 됐는데, 지분으로 가장 많이 거래가 된 곳은 또 전이면입니다. 전이면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라든가 그게 주변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산업단지에 관련된 문의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세종에서 다양하게 10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을 본다고 하면 전이면 또한 지금은 많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장면이 23건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소장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종에서 조금 먼 거리에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난으로까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이제 면 자체가 그렇게 넓은 면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종에서 거래가 되네 안 되네 토지가 지역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네 안 되네도 500여 건이 넘는 일반적인 거래 현황이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이렇게 세종시가 아무리 거래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한 분기 1월 1일부터 2024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도 6월 30일까지 거래된 게 500건이 넘는 양의 거래가 된 게 저희 눈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는 건 아닌데 어떠한 토지들이 거래가 되고 어떠한 분들이 이 토지를 매수하느냐가 이제 부동산 토지, 세종시에 토지를 투자하는 기준이고 어느 한 지역에 왜 많이 거기는 거래가 됐을까 이러한 사항들을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토지 투자를 할 때 기본 데이터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도 6월 30일까지 거래된 면에 제가 한 10개면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도시 내와 도시 밖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도시 외곽이라고 판단되는 지역들로 해가지고서 세종시에 들어가는 10개의 면을 한번 안내해 드렸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죠?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